이제 극장에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973년 작품, 영국 작품이고요. 위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감독 이름을 적어왔는데 또 못 외워가지고 로빈 하디 감독의 위커맨이라는 작품이고 왜 감독 이름을 못 외우는가라고 하면 감독이 이 영화로만 주목을 받았어요. 이후로 영화 거의 안 만들었고 위커맨 후속작처럼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사실 영화판에서 감독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인데 다만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영화냐면 뭐 여러분들 여러 잡지에서 뭐 세계 최고의 공포 영화 100선, 50선 이런 거 뽑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이렇게 10위를 보면 보통 최고의 공포 영화 뽑으면 어떤 영화들 들어갈 것 같으세요? 사탄의 인형? 사탄의 인형이라니. 오멘. 여러분들 내 컬트 영화 오컬트 좋아하는구나. 아니 왜 아는 게 귀신들 그거밖에 사탄의 인형 너무 옛날 영화. 오멘은 12, 15위 안에 꼽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늘 꼽히는 명작은 아니긴 하죠. 큐브도 큐브도 10위 안에 그렇구나. 미안해요. 아닌가요?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공포 영화 그럴 수 있죠. 공포 영화 생각할 수 있죠. 보통은 사이코라든지 히치콕의 사이코 아니면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뭐 로즈마리의 베이비 아니면 텍사스 체인소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꼽혀요. 이런 거 많이 꼽히는데 1위부터 한 10위까지 안에 대체 영화를 다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꼭 한 편 안 본 작품이 들어가 있을 때 위커맨이었다. 내가 올해 드디어 이걸 보고 약간 소원 성취한 느낌인데 그렇게 어디서나 뽑히는 이제 컬트 명작, 공포 영화 명작이라는 얘기되는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이번에 최초인가요? 네, 이번 처음이에요. 그래서 마니아들만 암암리의 뭐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DVD 출시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로 이렇게 봤는데 드디어 이제 극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 영화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관심이 그냥 없었어요. 공포 영화. 이게 왜냐면 공포 영화 뭐 무섭지 않은데 뭐 이게 무슨 재미인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공포 영화를 하기로 했을 때도 뭐 하기로 했으니까였고 왜 우리가 6회가 올 때까지 공포 영화 못했냐 그러면 계속 미뤘어. 네, 나중에 하시죠. 뭐 본 게 없어서 협상 잘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바쁜 와중에 이제 어저께 시간을 내서 봤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갈 때도 되게 좀 투덜투덜하면서 갔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또 봐가지고 막 이러면서 앉아서도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까지도 투덜투덜 됐는데 영화를 보고 났더니 이게 웬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게 왜 공포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공포스럽지 않아서 뭐 사실 그냥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공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영화 자체는 너무너무 재밌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블랙 코미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영화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공포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보고 나오면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데 카톡장에 이렇게 빵긋빵긋 미소 지은 성지훈이 미소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진 작가님도 보고 나서 막 쾌재를 불렀잖아요. 저 위커맨 처음으로 딱 그 접하게 된 게 누가 X에서 이제껏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다라고 정말 극찬을 해놨던 거예요. 이 정도로 재밌다. 근데 70년대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뭐 70년대 영화면은 요즘 사람이 봐봤자 뭐가 있겠니? 재개봉도 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동네 극장에 그 관객분들이 점수가 좀 짜요. 조금이라도 진짜 짤없어요. 바로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보다 중간에? 다 나갔어요. 호프 장난 아니에요. 맞아. 호프는 거의 저 혼자 있었고 섹스똥 하는 영화. 거의 뭐 그러니까 짤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고 음. 크레딧까지 정말 다 보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딱 끝나고 나서 방에 참 이러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그러면서 나가셔가지고 정말 내용을 다 말하고 싶지만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정보 없이 가셔서 딱 보시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고 특히 미드소마 이제 네. 이제부터 한 40분 이 영화 얘기만 할 건데 정보 없이 가서 보라면.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가서 보셔도 그 정도는 네. 재미있을 거고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거다. 어쨌든 그게 미드소마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미드소마를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를 추천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전공 필수 느낌으로다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 필관. 미드소마 훌륭하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안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사랑에 맞지 않았던 성 애호가님께서 위커맨 애호가로서 네네, 위커맨 영화 애호가 줄거리를 되었습니다. 적당한 수준까지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합이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남자가 경찰이어서 어떤 그 외딴 섬 마을에서 어떤 소녀가 실종이 됐다라는 의문의 제보를 받고 이 섬에 조사를 하러 와요. 근데 이 섬의 분위기가 어쩐지 이 남자를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긴 사유지라서 들어올 수 없어. 우리 영주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막 공권력이니까 닥치고 문 열어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여자 본 적 없는데 얘는 우리 마을 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 남자를 되게 배타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수사가 되게 방해를 받는데 방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어쨌든 그 수사를 이어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가 이 섬에 머물면서 봤더니 이 섬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이 너무가 진짜 굉장히 너무 심하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상해요. 굉장히 퇴폐적이고 모욕적이고 자기네들끼리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 독실한 기독교도인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저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을에 있는 거예요. 밤에 뭐 여간에 하루 묵으러 갔더니 여간 밖에서 막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막 예. 함께 섹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근데 그게 막 여러 명이 막 이런 바이-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바이브가 거죠. 마치 그냥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실한 기독교도인 이 남자가 이 섬에서 그 여자를 실종된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 이 계속 뉘앙스는 그래요. 이 섬이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영화가 계속 조금씩 보여줘요. 주민들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몰라였다가 걔는 죽었어였다가 사실은 어쩌면은 걔는 새가 된 걸 수도 있어. 토끼가 됐겠지. 막 이러다가 미친놈들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남자가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짜잔. 네. 무언가를 알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않을 수 없을 것 얘기하다 같은데. 보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밌는 반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남자 주인공이 보기에 아주 독실한 심지어 총각인 남자 주인공이 보기에는 너무 음란하고 음탕한 이교도들인 것처럼 보이는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누피님께서 미드소마 떠오른다 바로 진짜.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자체가 포크 호러라고 해서 미드소마 장르도 포크 호러거든요. 포크 호러의 뭐 말하자면 첫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포크 호러적인 특징을 가진 작품들이 있었지만 포크 호러에 말하자면 지금 같은 대중적인 사랑을 만들어낸 시작과도 같은 작품으로 뽑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포크 호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크호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미드소마나 위커맨처럼 외부 주로 도시에 있는 어떤 외부의 외지인이 주로 어떤 그 폐쇄된 마을 주로 시골 그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낯선 곳으로 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포크호러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집단에서 믿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풍습 같은 거 자체가 되게 낯설고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커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이비 종교라는 느낌 같은 뉘앙스들을 계속 흘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낯섦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민속이나 민간 신앙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한 종교 의식 그리고 관습이나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드소마로 꽤나 많이 알려지고 이제 위커맨도 이제 그 포크호러의 조상격인 작품인데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는 포크호러 장르라고 이제 감독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살짝 다른 게 위커맨도 그렇고 미드소마도 그렇고 되게 밝아요. 네. 그러니까 유라이크 어플로 찍은 네. 호러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 미드소마 다들 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포라고 하는 거는 애비 이러고 놀래키는 건데, 그러니까 애비 뭐죠? 애비도 옛날 말이야. 웹툰 그렇게 그릴 거야? 애비 이렇게? 아빠? 직업까지? 그래서 이 점프 스퀘어라고 하는 갑툭튀로 놀래키지 않고요. 언제나 모두가 밝고 정말 화목하게 큰 미소를 짓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만의 정상성이 있거든요. 그걸 되게 비틀리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딴 얘기기는 한데 그 제가 성혜호가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나는 솔로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솔로를 보면서 포크호러구나. 굉장히 뭐가 되게 낯익다 뭐지 저게 이랬는데 되게 포크호러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 아, 짝을 찾아 헤매는 요즘에 꼭 남녀인 건 아니긴 하지만 나는 바이섹슈얼도 솔로잖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남녀가 모여가지고 작은 마을에 그렇죠. 나는 그러네요. 시청자로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요즘 나는 솔로가 정상성을 아주 깨끗하게 탈색해서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변호사 유학 갔다 오고 막 되게 막 다 좋고 너무 잘생겨 너무 예쁘고 정말 흠결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것도 풀 메이크업하고 그쵸. 머리 다 이렇게 빗으로 넘겨가지고 막, 그러네요. 되게 보여드리고 되게 싶은 게 비슷하다. 있어요. 이러면 창문을 딱 열었더니 막 눈이 와서 여자가 어머 막 이러고 그런 아예 제가 비웃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와 나는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상성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그렇게 뻑짝뻑짝 지내는 걸 보면서 되게 포크호러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포크호러 특히나 이제 미드소마나 위커맨 같은 포크호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랄까 너무 밝고 모든 것이 뭐랄까요 대낮에 걸쳐진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뭔가 이교도들의 땅인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소녀는 말하자면 희생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의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살해당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을을 헤매고 다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영화의 첫 장면엔 이 남자가 이제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미사를 보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에 들어갈 때는 꽤 긴 시간 동안 되게 그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이잖아요. 이 남자가 이제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거든요. 경비행기를 타고 쫙 하는데 너무 푸르는 강과 스코틀랜드의 어떤 해변에 싹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경비행기가 내려가서 왔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오는 노래들도 진짜로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배웠을 것 같은 그런 너무 멋진 컨트리 송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공포 영화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뭐 포크라서 시골을 들어가니까 그런 걸 보여줬다기보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어라는 것들을 감독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는 내내. 사실은 그 마을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우리 눈으로 보니까 이상하지. 어쩌면 이상하지 않은 마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도 했었고 사실 진짜 이상한 거는 어쩌면은 저기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와인을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마찬가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좀 했었고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호러가 그런 외부의 어떤 시선으로서 내부를 보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네가 믿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니 진짜 정상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위커맨도 그렇고 미드소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와중에 저희 지금 6회 방송하는 동안 처음으로 슈퍼챗이 와우. 왔습니다. HSGRC 님께서 5,000원. 나 이거 너무 처음 소개해봐서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5,000원 쏴주시면서 우리가 약간 포크호러 안에 있는 느낌인데 5,000원 쏴주시면서 미드소마는 밝은 공포가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기분이 묘하고 좋으네요. 네, 5,000원, 5,000원만큼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너무 우리 참세상에서 지금 나 방송 6회 동안 사실 지금이 거의 진심으로 친 박수인 것 같아요. 처음. 이제껏 다 가짜였나요? 자본주의 방송, 세상에. 자본주의 방송. 이번에 진짜 진심을 세상에 담은 이럴 박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성혜호가가 이 공포 영화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블랙 코미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해 보면 포크호러 자체가 뭐 유혈이 낭자한다든가 고어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 신체를 싹둑싹둑 썬다든지 누가 뛰어내려 가지고 뭐 이렇게 사지가 뭐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도 이렇게 터진다든지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고어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공포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2026년에 우리가 보면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1970년대에 이 작품이 등장했었던 배경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관객들한테 약간 두려움이나 인물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낯선 세계로의 초대라고 한다는 점에서 어떤 두려움을 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국 사회는 기독교 국가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믿음이 훨씬 더 내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머 아일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사실 금지된 어떤 성관계라든지 문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펼쳐진다 그쵸. 하는 게 이제 좀 기이한 느낌을 줬을 것 같기는 해요. 보면서 그 목가적인 풍경 쫙 경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휴 또 다 나가겠구나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이질적인 것들이 계속 그 점점 많이 제시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종교가 없지만 기독교인 분들이 보면은 이게 되게 고소하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모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신성모독이 있기도 네. 하죠. 게다가 또 70년대 지금 봐도 파격적인데 그때 봤으면 또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 그 시절에 이 영화가 괜찮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만들어졌을 때 이 영화 만든 제작사가 파산 위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만들었고 돈 겨우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 투자한 회사에서 영화 필름을 보고 이거 상영 못 한다고 못했을 것 같아.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3년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막 이제 주목을 끌진 못했는데 7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재발굴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사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세계 영화사에서 딱 한 편만 명작을 꼽아봐 그럼 제일 많이 꼽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70년대에 미국의 한 이제 하위문화 잡지에서 이 위커맨을 보고 공포 영화계의 시민 케인이다 하면서 약간 이제 재발굴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건데 그런 식의 얘기는 있더라고요. 왜 이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는가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영국도 68혁명 이후에 그 전후에서 이제 반문화 운동이라든지 뭐 히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펼쳐지고 뭐 페미니즘 운동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성해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사회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억압하고 싶어하고 좀 가라앉히고 싶어하는 어떤 전통적인 흐름과 이것이 계속 이제 해방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세력이 부딪히는 어떤 갈등 같은 게 이 서머 아일에서 자기가 경찰이고 자기는 국가의 법을 시행하러 왔고 그런데 너희 문란한 것들이 아무 곳에서나 굴러먹어 특히나 여자들이 이렇게 벗고 돌아다녀 라고 얘기하는 이 고압적인 남성과 거기에서 이제 이 남자를 계속 유혹하면서
나와 함께 자유를 네. 즐겨보지 않겠어? 나와 함께 잔디를 굴러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여성의 특히나 이제 나체의 모습으로 약간 상징되는 이 섹슈얼리티가 서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아까 히피 말씀하셨겠지만 그때 사실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시대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68이 지났고 반정과 히피와 우드스탁과 마리화나와 섹스의 시대. 그 사실 저는 그 들판에서 다 같이 그룹 섹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드스탁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무슨 책 같은 거에서 봤는데 너희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우드스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엉망진창이고 멋있었단다. 진짜로 고개만 돌리면 섹스를 하고 있고 고개만 돌리면 마약을 하고 있었어. 어머나. 막 이런 거에 생각 그 문화를 경유하던 어떤 그 세대에게 이거는 되게 그냥 극장에서 만난 우드스탁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거기서 하위를 얘기하는 건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찰이니까 제복을 입고 이 남자는 단추 하나도 풀지 않아요. 굉장히 꼿꼿하고 원칙적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저항하고 싶은 거잖아요. 목에 단추 채우라고 말하는 어르신들, 경찰 놈의 새끼들, 3차에 3명령밖에 하지 못하는 그놈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것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을 느꼈을까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다음에 아까 여성 말씀하셨지만 또 돌이켜 보면은 그 그룹 섹스하는 장면에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요. 모두가 같은 체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다 봤어요. 여성 상의. 모두가 여성 상의를 하고 그랬구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두가 여성 상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악당 두목인 그 악당이라뇨. 서머 아일경. 네. 서머 아일경께서 그 여자 주인공 여관집 딸에게 젊은 남자아이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아프로디테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영주가 여관집 딸을 위로 쳐다보면서 젊은 남자를 마치 재물처럼 바치고 이렇게 다음 컷에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영화에서는 한 번도 여성이 남성보다 하위에 있었던 순간이 한 컷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던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되게 그 시기에 바랐으면은 너무너무 해방감이 드는 것들이었겠다 싶은 생각도 그게 왜 공포 영화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포의 지점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규칙 그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 틀린 거 아닌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 질문들 자체가 오히려 더 공포로 다가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그 미드소마도 그렇고 위커맨도 그렇고 미드소마 같은 경우 사실 위커맨을 보고 나면 이게 위커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아리 에스터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이 정도면 표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애인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 그리고 출세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여자를 계속 소외시키고 이런 남성 중심적 질서에 놓여 있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여성은 메이퀸이 되고 남자들은 다 불타 죽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페미니스트 복수극으로 해석이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말하는 사회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되게 묘하게 자기 애인이 타 죽는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서머아일이라고 하는 섬도 이런 식의 이제 해방의 공간 그래서 페미니즘과 가부장제적 종교가 충돌하는 공간처럼 해석될 수도 있었겠다. 이거 사실 사후적인 해석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 버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거기 자랐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모든 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면 그런 섬에 가서 놀아도 재밌지 않을까.
내가 광화문의 광장에서 춤추고 논 것도 아닌 건 거죠. 네. 우리 다 그 서머아일 섬 되게 가고 싶어 한다. 저는 아니요? 저는 이 성리학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리학 집안이라고? 아 유교 보이구나. 성리학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이 억압된 규범에 내가 어떻게 적응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되죠. 아 컵스 커피님 안녕하세요. 늦게 왔네요. 어서 오세요. 네, 그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아까 성 애호가가 얘기한 것처럼 히피와 반문화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성이 해방의 도구처럼 이야기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이런 시대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2026년 한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로서는 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으로만 경험되는 사회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페미니즘이 그렇게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끊임없이 사실 폭력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이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다 보니 점점 더 사실 우리의 담론도 엄숙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죄 지은 놈 벌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해방하는 쪽으로 가기보다 우리의 성도 옥죄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서머아일 섬 저도 유교계 어린데 서머아일 섬 가고 싶다. 안전이 결론이- 전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은 아 맞아요.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저도 뭐 가보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 그 시절에 그런 담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무줄 반동처럼 튕겨서 지금 오히려 더 엄숙주의가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담론은 또 업앤다운이 있어서 하긴. 이게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짧은 텀으로 놓고 보면은 뭐 퇴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만 아주 긴 텀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비선형을 그리면서 결국 이렇게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테니까요. 뭐 그러니까 아, 되게 긍정적이야. 역사 진보주의자. 그러면 역사는 언제나 정방향으로 흐르죠. 네네. 아니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이게 너무 아름답고 재밌고 흥미로운 영화니까요. 제일 좋았던 장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이 영화를 말하자면 영업하기 위해서 한 장면만 내가 추천한다면 영업을 위한 장면? 저는 지금 8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장면으로 말하고 싶은 장면이 있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위커맨이라는 게 버드나무로 만든 사람이라며요. 인형, 사람 모양의 인형?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 클라이막스 장면에 쓰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불타면서 끝나요. 그 인형이.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를 보면 포스터에 대놓고 나와요. 어차피 저게 이거는. 대체 뭐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영화에 나온다. 불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린 다 심지어 제목에 대놓고 버드나무 인형 막 이러고 써 있어서 언제 나오는 거지? 언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 타이밍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끝까지 숨겨놓거든요. 그 부분에 거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영화 따라 보시면 그 장면에서는 확 하고 빠져들게 된다. 나 좀 상처받았어. 근데 왜요? 그냥 순수한 관객의 마음에 감독이 커다란 상처를 주고 상처받았어. 나는 좀 감정이입을 해서 상처를 받았나 봐요. 네. 공포 영화는 워낙에 하긴. 관객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쾌락을 일으키는 못됐구만. 장르죠. 그래서 공포는 사실은 잘하는 재주를 가진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공포 영화에 미친 공포 영화를 잘하는 감독이 몇 안 되고 사실은 데뷔하는 발판으로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 그래서 약간 한국 공포 영화가 늘 훌륭한 것은 아니다. 실망스러운 영화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스타 감독 갑자기 라이징 스타로 해서 되게 주목받는 분들은 공포 장르인 경우들이 좀 많지 않나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장르가 많아가지고 근데 충격을 주는 작품들은 영화제 서킷에서 해외에서 돌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주목을 받을 때 그런 장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는 하죠. 뭐 비단 공포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장면 제일 좋았어요? 저도 그 말씀하신 그 위커맨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저는 뭐 불타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인공의 하이가 죽습니다. 불타 죽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불태워요. 약간 지금 제작진 지금 경악 뭐라고? 뭐야. 불태워요. 진작가 그렇게 지금 스포일 안 하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가셔도 돼요. 불태우는데 둘 다 되게 죽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죽이는 사람들은 미안해하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이게 잔인한 짓이란 걸 인식하지 못해요. 되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예쁜 노래를 부르면서 불태우거든요. 약간 강강수월래 같은 노래 부르면서. 맞아. 그때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영준님의 얼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 이게 이 영화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그냥 사운드 트랙으로 깔리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사를 구성해 춤도 가거든요. 추고. 그리고 그 노래가 대체로는 이 사람 이교도의 의식에서 약간 챈팅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주술을 찬양. 걸고 의미를 이제 전달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했던 장면은 뭐였냐면 이 하위가 여관에서 이제 묵는데 아까 영주가 젊은 남자를 바쳤다는 여관 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발 미녀거든요. 이 금발 미녀가 하위를 유혹해요. 밤마다 유혹하는데 하위가 안 넘어오는데 그 유혹 장면 중에 하나가 유혹의 노래를 부르면서 벌거벗은 채로 하위 옆방에서 벽을 계속 두드리면서 춤을 춰요. 내 방으로 오라고. 근데 진짜 놀라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위도 그때까지는 막 여기까지 단추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 단추 3개 풀어요. 막 이렇게 풀고 하지만 그는 너무 청렴한 청교도인이라 잘 수 없는 거죠. 혼전순결을 시켜야 되기 그 때문에. 장면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라기보다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유혹의 그 춤이 그리고 굉장히 섹시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맞아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 나는 섹슈얼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되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되게 공작새가 그죠. 유혹의 춤. 유혹의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웨이 댄스. 이게 구웨이 되게- 댄스를 추는 사실은 이런 느낌이야. 되게 미녀가 벌거벗고 춤을 추는데 되게 야하거나 섹시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와 이것은 뭔가 되게 아름다운 연출이다. 그리고 그 남자애가 엄청 괴로워하면서도 이거를 되게 신념의 강자처럼 시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2026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 이게 뭐야 깔깔깔깔했을 것 같은 연출인데 너무 이 고통과 하지만 이걸 참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마음에서 갈등하고 막 이게 너무 잘 연출되고 보여져서 그 되게 장면은 빈티지하기도 하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성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섹시하다기보다는 관능적.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썸머아이라고 하는 섬 자체가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을 이제 내게 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섬이고 그 사과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제의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왜 하필은 썸머아이리 사과를 키울까? 사과. 선악과? 선악과인 거죠. 선악과를 키우는 사과. 섬인 그 생각을 거고. 못했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해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섬 전체가 하위를 잡아먹는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선악과가 나오는 섬이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뱀이에요 그러면? 그러네요. 에덴 동산이 기독교인을 그렇지. 잡아먹었네. 기독교인을 그래서 그래서 뭐 하위를 잡아먹어야 될 때 하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코토비님의 명작은 알고 봐도 재밌다고 맞아, 하셔가지고 맞아. 지금 마음껏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프리윌 자발적으로 이 섬에 와야 되고 그다음에 왕의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총각이어야 동정이어야 한다. 순결해야 돼. 순결 뭐 그런 거 깨끗. 동정이어야 깨끗. 그리고 이제 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광대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광대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 페스티벌에서 광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모든 게 트랙이었던 거지. 타로에서 뿔이라는 게 약간 눈먼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이제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네.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네. 순수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몰랐어. 그래서 약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자유의지를 가진 남성을 에덴 동생이 잡아먹으면서 이교도의 세상으로 거듭난. 사실은 저는 이거 약간 패러독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 그 되게 기독교적인 상징에 의해서 죽는 거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하위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나는 부활할 거야. 근데 맞아 너는 부활할 거야. 너는 우리 땅의 사고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나로서 예수님의 법으로 부활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 뭐 부활해 죽겠죠. 근데 이것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그냥 그 역설적이고 허위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선악과나 에덴 동산 같은 기록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그 장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이 재미있었던 거는 광기와 광기가 그대로 부딪히는 장면이었다기 때문에 위커맨이 불타오르는 그 장면이. 네, 그 장면이 왜냐면은 죽을 때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불타 죽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 살려줘. 살려줘 뭐 이걸 하겠죠. 너가 다 죽일 거야. 근데 이 남자는 기도를 올립니다. 시편을 외워요. 찬송을 하고요. 시편? 시편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뭐 다 어쨌든, 모든 걸 다 아셔가지고 그것도 아실 줄 알았어. 뭐 그래서 불교 신자여가지고 네, 불자여가지고. 기독교는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이게 사실 그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지 고통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빚었지만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 기독교 신자인 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야 그렇게 주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시면은 우리를 그냥 만들 때 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만들면은 이 고난과 이 고생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라고 했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그 이 섬에 온 건데 중요한 재물의 요건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맹신하는 바보이고 광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또 하나의 광기다. 그리고 저는 또 화형이라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화형의 유구한 관습은 기독교의 관습이잖아요. 그치 마녀사냥. 마녀사냥 유구한 화형의 관습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태우는 것도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광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을에서 사람 하나 태워 죽인 거지. 걔네들은 전쟁 일으켜서 막 몇만 명 죽이는데 그런 맥락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그 종교 전쟁이나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아니어도 그 기독교가 상징하는 이런 서구 제국주의 사회에서를 생각한다면은 이것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한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훨씬 더 유구하죠. 근데 그런 놈들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시각을 갖고 그 이 섬에 있는 이 종교와 이 사람들을 야만이라거나 뭐 이상한 종교라거나 사입이라거나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니? 라는 그런 역설의 부딪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영화 안에서 이 섬의 종교가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할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윤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사라졌다고 믿는 것보다 이 아이가 죽어서 썩어서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생태의 순환을 죽음이란 단어를 아예 하지 언급. 않고 네. 발설을 못해.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말을 하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생태의 순환은 지금 생태주의에서 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섬의 종교는 원래 오랫동안 내려온 토착 종교가 아니라 그 영주의 할아버지가 만든 종교거든요. 사과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규율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건데, 근데 그 가치를 보면은 되게 그냥 풍요, 노동, 공동체성,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지의 여신과 태양의 신
이런 것들이 사실 농사인 거잖아요. 농사. 농경 사회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언제나 모시는 게 태양의 신과 대지의 여신인데 그러니까 생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변질되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흉년이 들어서 그래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건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고 초조해지면은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외로워지고 이러면. 그 결론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네. 얘네가 똑같은 거울상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자유의지라는 거 자체도 되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음. 자유와 의지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 되게 많은 창작물에서 자유의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이걸로 주제를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없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진짜로 뭐 자유의지 다 환경과 상호작용 안에 있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서머아일이라고 하는 섬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섬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태양신의 법과 땅과 화합과 이러면 내가 이미 땅과 내가 하나인 이런 세계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왜 얘기했을까? 이건 또 한편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냥 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컵스커피님께서 3,300원 슈퍼챗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부자 되는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저 접속자 수를 자랑하면서 최대 수익을 지금 코어 지지층이다. 내고 코어 지지층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얘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위커맨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영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또 반가운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위커맨이라는 영화 자체가 영국 공포 영화 역사 안에서 좀 특별한 작품이기는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해머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영국 공포 영화 산업을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드라큘라나 뭐 이런 식의 고딕 호러를 만들어 가지고 인기를 되게 누리는 영국 공포 영화 전통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공포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약간 이런 고딕의 전통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이기도 하니까 새로운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 위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획하는데 그 해머 스튜디오의 되게 중요한 멤버였던 크리스토퍼 리라고 하는 배우가 이 영화를 기획하는데 동참하고 자기가 사실 출연도 해요. 그래서 썸머 아일 로드 썸머 아일이 되게 유명한 배우거든요. 크리스토퍼 리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해머 스튜디오의 상징적인 캐릭터 드라큘라를 연기를 했었던 배우고, 이 사람이 드라큘라 영화만 10편쯤 찍었어요. 너무 인기가 많았고 한국의 1970년대 80년대에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브라운관 TV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틀면 저 사람이 저런 얼굴로 나와서 근데 저 드라큘라가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굉장히 우아한 이제 유럽식 악센트를 쓰는 배우가 있었다면, 사실 크리스토퍼 리의 드라큘라로 넘어오면 섹시하고 관능적이고 막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 이미지를 크리스토퍼 리가 되게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거의 해머 스튜디오가 노예처럼 붙들고 못 벗어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커맨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위커맨이 자기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번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최근 영화 뭐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궁금해요. 되게 유명한 영화에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있죠. 물어보려고 그랬었어. 반지의 제왕의 사루만이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이름이 낯익더라. 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 이 크리스토퍼 리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 쓴 작가 이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톨킨. 톨킨. 네. 톨킨을 직접 만난 유일한 제작진이었다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반지의 제왕을 다시 읽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디 흘러다니는 거 주워 읽은 거라 1년 걸리지 않나?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조어로운 배우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 서머아일 경이 나오는 순간 이거 영국 영화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되게 연극 배우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발성이나 전 목소리를 좀 보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다.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가 청아. 나 너무 막 이렇게 그 여- 네. 영국 배우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연극을 하는 것 같은 연기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우렁찬 발성과 뭔가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아마 아티스트 출신일 거예요. 귀족 집안 어르신이고 영국은 계급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배우인데 이번에 이제 이 작품 위커맨 보시면서 또 해머 스튜디오의 여러 공포 영화들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놔야지. 네. 해머 그래서 스튜디오.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네 네. 괜찮나요? 네네